딱 갖다 대고 현지 시간 이렇게. 29일과 30일 양 안녕하십니까, 도깨비입니다. 도깨비. 자, 도깨비가 또 심심할 때가 됐습니다, 여러분. 해도 니어 넘어가고 조금 바쁘지 않은 시간, 요때만 되면 뭔가를 한번 이야기를 하고 싶어집니다. 이상하죠? 뭐 그래서 여러분, 도깨비 아닙니까? 도깨비는 원래 상식을 벗어난 행동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 뭐 남들 잘 때 일어나고 일어날 때 자고, 원래 그런 게 도깨비예요. 때로는 말도 안 되는 소리도 하고. 자, 그건 그렇다 치고, 그럼 오늘은 도깨비가 무슨 또 이야기를 한번,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이러느냐, 부스럭부스럭 하면서.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사는 지역에도 재밌는 전설이 많으실 겁니다, 여러분. 비극적 이야기, 아름다운 이야기, 해피엔딩으로 끝난 얘기, 아주 다양하겠죠, 여러분. 그러면 오늘은 그럼 어떤 서투르의 얘기를 그러면 하느냐. 자, 단종대왕 아시죠, 여러분? 역사적으로 뭐 누구의 아들이다 뭐 이런 얘기가 아니고, 간단하게 출발점을 단종께서 영월 청령포에 귀향을 와가지고 거기서 마지막 어떤 생애 마감을 청령포에서 마쳤다 하는 얘기는 여러분들도 알고 계실 겁니다. 워낙 드라마로도 많이 나왔고 또 세간에 또 많이 회자되는 얘기이기 때문에 뭐 굳이 설명 안 해도 그 대충의 내용은 아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단종께서 청령포까지 유배 오게 된 내용은 제가 알고 있는 바로는 간단하게 말하자면은 수양숙부, 뭐 작은아버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죠. 수양숙부의 주변 세력들, 한명회, 뭐 이런 자들이 되겠죠. 여러 사람들이 수양 주변에 인물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단종은 어린 나이에 왕위에 올라가지고 여러가지 부침을 겪었고, 또 실제적으로 단종의 어린 왕의 어떤 주변에서 여러가지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왕족, 주변에 있는 왕족들 있죠. 수양대군이라든지 왕족들을 배척하는 그런 움직임이 있었어요, 주변에서. 왕족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게 열받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네? 주변에서 한마디로 말하면 합당한 대우도 안 해주고 좀 우습게 여기고, 왕족들의 어떤 권위를 갖다가 인정을 안 해주는 듯한 그런 분위기. 그 왕족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러다가는 이거 조선왕조를 여기서 말아먹는 게 아니냐. 주변에 있는 단종을 에워싸고 있는 여러 세력들이 좌지우지한다. 이렇게 그냥 둬서는 안 되겠다. 응? 우리가 어떻게 세운 나라인데 저자들이 좌지우지하는 이러한 상황을 우리가 계속 방치해서는 결국은 우리도 살아남기 어렵다. 이런 판단을 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수양대군 세조, 즉 단종의 작은아버지, 이 사람이 나름대로 주변에 사람도 많이 있었고 그랬는데, 또 거기에 대해서 또 경계심을 갖는 세력들이 있습니다. 왕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좋지 않게 생각할 거 아닙니까, 여러분. 저대로 두면 또
역시 일정한 세력을 형성하게 되면은 어떤 왕의 건의에 도전한다든가, 또 왕을 옹립하고 있어야 또 혜택을 보는 세력, 또 왕을, 이 상황을 역전시켜야 되는 이런 세력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소위 말 뒤집어 엎어야만이 부귀영화를 누릴 수 있는 세력. 각자의 명분을 가지고 상대방을 소위 말하자면 갈아엎어야 자기들 세상에 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말하자면 이러한 그 이해관계나 어떤 이해 다툼 속에서 결국 결론적으로는 단종 세력이 밀리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후양 주변 세력들한테 치열한 어떤 권력 다툼 끝에 결국은 단종을 주변에서 옹립하고 있던 세력들이 밀려나게 된 것입니다, 결과적으로는. 그래가지고 단종이 여기저기를 물색하다가 결국 한양에서 그리 멀지도 가깝지도 않은 영월 청영포라는 곳으로 유배를 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대략 나이가 16인가 뭐 이렇게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그러면 이제 영월까지 일단 내려왔어요. 그 청영포가 옛날에 열차 여행을 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대단히 그 물이 깊고 물이 이렇게 휘돌아 내려갑니다. 그 부분이 이렇게 경상도 안동 땅에 가면은 회룡포라고 있어요. 회룡포. 즉 물이 이렇게 빙 돌아서 이렇게 돌아난다, 그렇게 되는 것 같은데, 거기는 들어가기도 어렵고 나가기도 어렵습니다. 더군다나 뒤쪽이 수식길 절벽이 되게 되면은 이거는 뭐 강을 통하지 않고 나올 수 있는 길이 없기 때문에 그야말로 유배지로서는 아주 적당한 곳이다, 이렇게 판단이 돼 가지고 단종을 영월 청영포로 쉽게 말하자면 귀양을 보냈던 것입니다. 유배를 보내게 됐죠. 그 세조 작은아버지가 이 단종을 유배를 보내게 된 것입니다. 그쪽으로 청영포로, 영월 청영포로. 근데 그 청영포로 유배된 거는 유배된 것이고, 그러면 빨리 본론을 해라. 그 뭐 유배된 거 뭐 재미도 한 개도 없는 얘기를 자꾸 길게 끌고 가느냐. 맞아요. 단종 얘기를 하고자 뭐 굳이 말하자면 하는 게 아니고, 단종께서 태백산에 산신령이 되었다, 뭐 이런 얘기가 이 지역에서는 전설로서 회자되고 있고, 또 유일사 쪽으로 올라가다 보면은 단종비각이라고 있습니다. 단종비각. 이 일대 그 단종신앙이 나름대로 이렇게 뿌리 있게 내리고 있어요. 단종과 관련된 여러가지 설화라든가 역사적인 잔재가 사실 많이 남아있습니다, 태백산에. 결론은 단종께서 사후에 태백산 산신령이 되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단종이 청영포에 유폐가 되셨는데, 하루는 단종이 뭐 지금으로 하면 집사라 그래야 됩니까? 사실 단종의 어떤 이런저런 일을 돌봐드리는 그런 뭐 하인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역사적으로. 그 하인이 있었는데 단종이 하인을 불러가지고, 내가 요즘에 먹는 게 부실하고 몸이 좋지 않으니 내가 땡치를 한 마리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좀 보신을 하고자 하니, 자네는 내가 안에서 고만할 때까지 잡아 당겨라, 아마 이렇게 지시를 내렸답니다, 단종께서. 청영포에 내려왔을 때는 이미 패왕이 됐으니까 왕은 아니죠. 단종으로 격하됐습니다, 여러분. 됐는데, 바깥에 있던 일 보는 사람, 하인은 뭐 어쨌든 그래도 전 왕께서 명령을 하시니까 그래도 따를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이제 단종의 어떤 지시는 어떤 거였나 하면은, 여러분 활 있잖아요. 활을 이렇게
활을 이렇게 팽팽하게 당겨서 묶는 줄을 활시위라고 합니다. 활시위. 활시위. 화살을 이렇게 당겨서 팍 넣는 그 줄을 활시위로 하죠. 그 활시위 줄을 풀어가지고, 이걸로 이제 멍멍이를 이렇게 할 테니까 문틈으로 이제 당겨라 이랬던 모양입니다, 여러분. 근데 하인은 이제, 전왕께서 이제 그렇게 지시를 하니까, 감히 그 어디라고 그 말씀을 어기겠습니까, 여러분. 시킨 대로 해야지. 안 그러면, 혼날 판인데, 아무리 패왕이도 왕은 왕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결코 무시할 수 없죠. 그 이제 문을 걸고, 내가 그만할 때까지 땡기라 했으니까, 이 사람은 뭐 시킨 대로 해야 됩니다. 뭐, 힘을 바짝 줘서 땡겼습니다. 땡겨서, 그 이제 그만 땡겨라고 지시가 올 때가 됐는데, 이거, 안에서 이 말이 없으니까. 1차 메시지가 도착하였습니다. 그래가지고, 계속 땡기다 보니까, 이상하다. 이래가지고, 단종께서 거처하시던 그 문을 열었답니다. 열었으니까, 뭐, 원래 멍멍이가 없었으니까 이런 결과에 대해서는 아시겠죠? 어떻게 된 상황인지. 뭐,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단종께서 이제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셨는데, 역사적 사실관계는 모르겠지만은, 여러가지 전해 내려오는 설화라든가, 일부 문헌에도 그렇게 해서 돌아가셨다. 뭐, 소위 말하면 뭐, 이렇게 참수를 했다든가, 뭐, 이런 어떤 그런 행위가 아니고, 그런 식으로 해서 돌아가셨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있는데, 그 얘기는 이제 거기까지만 하고, 이제 돌아가셨어요, 그렇게. 돌아가셨는데, 그 다음 얘기가